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지 사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독일은 오늘날 통일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후유증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적어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 통일을 흡수 통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동독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소독 체제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동독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독 체제에 편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갖게 되는 의문은 무엇이냐 하면 서독의 무엇 때문에 동독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서독 체제를 선호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보면 서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인당이 집권하건 기민당이 집권하건 정당의 정강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정당,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표방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생각할 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사회적 시장 경제의 철학적, 정신적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라는 철학적인 배경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경쟁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축이 그 다른 하나입니다. 영미식의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주의를 극도로 중시하는 경제 체제이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에 호소하는 경제 체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독일의 경제 체제는 지금 말씀드린 영미식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와는 약간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장의 게임,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게임을 얼마나 공정하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독일은 세계 어느 나라 국가의 경우보다도 법치의 문화, 질서의 문화가 정립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지고의 질서, 최고의 질서를 얘기할 때 질서라는 용어 앞에다가 독일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독일적 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불평등 관계라거나 또는 분식회계라거나 매일 접하게 되는 그 불미스러운 경제적 혼돈 상태라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사실은 법치의 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비단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건들도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규정과 법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법치의 전통, 질서의 의식이라 하는 것은 독일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데 독일의 안정적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의 안정성, 동독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질서, 경제 체제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경제의 철학적 토대로서의 개인주의를 경쟁의 치열성, 경쟁의 냉혹성, 이웃을 협조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적대 관계로 보려는 자본주의 체제의 냉혹한 속성을 따스한 휴머니즘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이 연대의식이라 하는 것은 이미 힐랍 시대의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유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였던 인류의 이상국가, 도시국가라 하는 것은 정말 지고의 연대의식이 발휘되는 사회, 이웃의 고통과 문제가 곧 나의 고통일 수 있는 사회, 이러한 플라톤이 지향했던 이상국가의 토대로서의 사회적 연대의식은 오늘날 독일의 문화적인 토양이 되어서 그대로 경제 체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연대의식에 입각해가지고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고, 그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우리 사회가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노사 공영 제도입니다.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머리를 맞대고 접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도입 초기에는 사용자로부터 전혀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독일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독일 노동조합은 선진국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독일의 공업화 과정에서 독일 노동조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파업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힘을 100% 이용해가지고 계급이익, 노동자의 집단 이익을 이기주의적으로 극대화시키려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0.5%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얼마만큼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회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독일 경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실업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해 말 현재 5.1%로 가령 오질이나 스위스와 같은 소규모 국가를 제외한다면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극복하고 통일 직후에 대규모 동독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오늘날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성과를 보였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으로부터 해방해서 보여주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의 사회적 연대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막스 베버의 대표적인 저서로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막스 베버가 제기했던 질문은 왜 자본주의라는 현대 문명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양 사회가 아닌 서구 사회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다른 하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기업가의 투자, 세 번째는 근검 전략하는 정신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독일에 가시면은
막스 베버의 글을 읽어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서 얼마만큼 근검 전략하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의 장난감 중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그 손주들이 가지고 노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서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들이 필요한 옷가지가 되었건 신발이 되었건 장난감이 되었건 그 값이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 이 발육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불과 며칠 못 입히고 거의 새 것인 상태로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것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집안에 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집안에 전달되는 사회적인 기제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몇 차례 입지 못하고 그 불필요하게 된 옷가지나 유모차나 장난감 이러한 것은 계속 전 사유를 돌고 돌아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것은 소득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독일 국민들의 손을 거쳐가면서 사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신생아의 옷값이 그게 싸지가 않습니다. 곱하기 독일의 전체 수백만 수천만 가게를 곱해보면 이거 하나에서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저축 자금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 통일에 따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을 매년 동독에 이전시키고도 그 규모로 보면은 포르투갈의 1년 국민 총생산 규모가 매년 동독에 이전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오늘날 독일은 유로권에서 또는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독일 국민들의 근검 전략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바로 그것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투자 재원의 확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는 원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업이라 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에 독일어로 직업을 베루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베루펜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베루펜이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하느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직업으로 명사화돼서 그 원래 뜻은 소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건 간에 이 직장은 신의 부름에 의한, 신의 소명에 의한 직업 윤리관이 뿌리 깊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독일 직장에서 독일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보면 영미 국가들보다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명으로서의 만족의식임을 느끼면서 최대의 능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처방으로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제학적 일관된 주장과는 달리 노동시장이 독일의 경우에는 경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해 드린 것처럼 독일은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기초한, 소명이라는 직업윤리관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 상승, 한 직장에서 축적되는 노동 숙련도의 상승이라 하는 것이 독일 경제의 국제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그 독일의 정신문화적인 토양으로 지목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독일 국민이 갖고 있는 내면성이라든지 이 내면성에 기초한 독일 철학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랑스의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독일 민족성 속에는 폭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철저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는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2차 대전 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 폭력이 철저하게 그 주변 국가들 세계를 그 파괴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독일 국민들의 사회적 연대성, 고도의 질서의식, 근검의식,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하는 기본적인 토양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독 주민들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지향해서 독일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수용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